근육이 위축되는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30대 남성이 초중고 검정고시를 모두 만점으로 합격했습니다. 대학에 진학해 장애인 인권 개선에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최근 블랙박스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른바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괴산군수 선거는 충북도청에서 한솥밥을 먹던 선후배 공무원들의 3파전 양상입니다. 대선 표심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 무소속 후보의 완주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해마다 도시농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청주시가 도시농업 박람회를 마련했습니다. 일상 속 도시농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와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힐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 난치병을 앓는 30대 남성이 초중고 검정고시를 모두 만점으로 합격해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다 보니 주의 도움으로 책을 넘겨 공부하고 수학 문제는 모두 암산으로 계산을 해냈다고 합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충북 옥천에 사는 34살 이수찬 씨는 근육이 위축되는 근위영양증을 앓은 8살 때부터 집에서만 생활해 왔습니다. 호흡기 없이는 숨도 쉴 수 없고 침대에 앉아있는 것조차 버거운 그가 공부를 결심한 건 2년 전. 초등학교 투표소에서 책상과 의자를 마주친 순간 그동안 잠들어 있던 그의 학구열이 불꽃처럼 깨어났습니다. 몸이 버틸 수 있는 시간은 하루 3시간 정도. 인터넷 강의에 집중하고 최근 어머니와 활동지원사가 페이지를 넘겨줬습니다. 그 결과 초졸과 중졸 검정고시를 모두 만점으로 합격했고 지난달 치러진 고졸 검정고시에서도 7과목 전 과목에서 만점이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수학을 배워본 적이 없다 보니까 진짜 저게 빼기밖에 못했거든. 그런 상황에서 배우려다 보니까 이해하기도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연필조차 쥘 수 없는 몸이다 보니 모든 문제를 눈으로 풀어 답을 말하면 감독관이 대신 답안지에 마킹을 해줬습니다. 3차 방정식이나 확률 같은 수학 문제도 머릿속 암산으로만 풀어 모두 정답을 맞췄습니다. 수찬 씨의 어머니도 아들의 비상함에 놀랄 정도였습니다. 난 진짜 부족한 엄마인데 해주는 게 없는데 지가 스스로 알아서 하니까 그게 너무 고맙고 그리고 대견스럽고. 공부보다 시험장 가는 길이 더 힘들었다는 수찬 씨는 더 높은 곳을 향해 도전하겠다고 말합니다. 사이버 대학을 알아보고 있어요. 법학을 배워볼까. 장애인 인권운동에 도움이 되고 싶어서 법을 배우고 싶어요. CJB 이태현입니다. 최근 열린 제77회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서 청주 금천초등학교와 일신여중, 일신여고 학생들이 모두 결승에 진출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권위 있는 대회에서 자매학교 3곳 모두 결승에 진출한 건 전국 최초라는데요. 열악한 환경에서도 청주 여자 핸드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는 학생들을 진기훈 기자가 만났습니다. 지난 1일 열린 제77회 전국 종별 핸드볼 선수권 대회 여고부 결승전. 경기 종료 50초 전 일신여고 김지선 선수의 날카로운 슛이 골망을 흔들고 마지막 공격을 막아내며 일신여고가 강원 황지정보산업고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합니다. 지난해 전국체전 결승에서도 맞붙은 두 팀.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금메달을 내줬던 일신여고가 서력에 성공한 겁니다. 위축돼 있었는데 그런 거 딛고 일어나기 위해서 좀 더 확실하게 운동할 때 좀 더 파이팅하면서 함께 출전한 후배들도 무서운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금천초는 지난해 전국 소년체전 우승팀인 경기 가능초를 12점 차로 크게 따돌리며 우승을 거머쥐었고 일신여중은 1점 차로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자매학교인 세 학교 모두 결승에 진출한 건 전국 최초로 곧 있을 전국 소년체전의 전망도 밝습니다. 종별 선수권 대회를 우승하고 기뻤지만 이제 짧은 시간 동안 훈련을 하고 다시 수체를 나가야 되니까 더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에 매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회 규격에 맞는 정식 훈련장조차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며 맹훈련을 해온 값진 결과입니다. 다 같이 다 노력을 하니까 조금씩 올라오는 계속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좋았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선수들이
하자는 의지가 높고 힘든 일을 또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이겨내줘서 너무 감사하고 대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훈련에 열중해온 학생들. 청주 여자 핸드볼의 위상을 드높이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요즘엔 경찰이나 단속 카메라가 없어도 교통법규를 어기면 언제 어디서든 과태료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를 이용한 공익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인데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차선에 맞춰 커브길을 돌자 갑자기 반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승용차 한 대가 튀어나옵니다.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던 상황. 운전자는 경각심을 주고자 블랙박스로 녹화한 영상을 경찰에 넘겼습니다. 결국 경찰은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과태료 7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른 아침 SUV 차량 한 대가 빨간불임에도 불구하고 쏜살같이 지나갑니다. 심지어 좌회전만 가능한 1차선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채 질주한 게 블랙박스에 그대로 찍힌 겁니다. 최근 블랙박스를 이용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이른바 공익신고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19년 3만 1천여 건이 접수됐지만 2020년 4만 7천여 건, 지난해에는 7만 3천여 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중 신호 위반이 가장 많았고 방향지시 등 조작 불이행과 중앙선 침범 등의 순이었는데 접수 건수가 급증하자 일선 경찰서마다 담당 인력도 늘리고 있습니다. 공익신고는 시민들이 직접 교통안전 활동에 참여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최근에는 이륜차의 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신고도 증가하고 있어서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시민의 공익신고가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CJB 박원입니다. 괴산군수 선거는 현 군수를 포함해 충북도청에서 함께 근무한 선후배 공무원 3명이 맞붙었습니다. 민주당 이차영 군수와 국민의힘 송인원 후보는 이번이 재대결이고 정치 신인인 정성엽 후보는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 출마했습니다. 조윤광 기자입니다.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이차영 후보는 아직 할 일이 많다며 한 번 더를 외치고 있습니다. 재임 기간 군 예산 규모가 40% 이상 늘고 2년 연속 일자리 대상 최우수 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낸 이 후보는 벌려놓은 200여 건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민 찬반 논란이 여전한 사리면 산업단지 조성을 비롯해 괴산업과 청천면, 도시재생 사업 등 계획된 사업의 연속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미래 기반 사업들을 저희들이 여러 건을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렇지만 그 사업이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국민의힘 송인원 후보는 4년 전 이차영 후보의 대결에서 패한 뒤 이번이 4번째 군수 도전입니다. 당내 공천 갈등 끝에 단수 공천을 받은 송 후보는 준비된 군수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12년간 괴산 곳곳을 돌며 주민들과 애완을 함께해왔다며 자신은 농업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함께 교육 강군 5개년 계획을 추진해 괴산을 농업과 교육이 강한 지자체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괴산에 가면은 무상교육 어떻게든지 학교 다니는 데는 문제없이 가르칠 수 있다. 그런 또 유교농 메카지만 교육의 메카로다. 무소속 정성엽 후보는 송 후보와 공천 경쟁을 벌이다 컷오프된 데 반발해 국민의힘을 탈당했습니다. 자신이 몸담았던 정당에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 출마한다고 밝힌 정 후보는 청렴과 성실한 공직자론을 내세웠습니다. 100만 평 규모의 오토 캠핑장과 전원마을, 체류형 관광지 조성 등을 통해 중장기 체류 인구를 포함한 생활인구 6만 명, 농가 평균 소득 5천만 원 달성을 공약했습니다. 주소가 여기 안 됐어도 여기 와서 체류를 하거나 여기 와서 놀거나 직장 생활을 여기 와서 하는 사람들까지 다 집어넣어서 6만 정도는 돼야지 우리 지역 경제가. 이들 후보 3명은 모두 충청북도에서 한솥밥을 먹던 선후배 사이로 국장급인 상급 부의사관으로 공직을 마쳤습니다. 괴산군수 선거는 대선 표심이 지방선거까지 이어질지와 함께 무소속 후보의 완주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박람회가 내일 개막합니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도시농업의 유형과 방향에 대해 살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요. 홍우표 기자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를 다녀왔습니다.
침대가 놓여있는 침실과 공부방에는 산세베리아와 허브류를 놓아뒀습니다. 주방은 유리 중에 나오는 유해물질, 이른바 조리움을 줄여주는 식물을 배치했습니다. 한켠에는 파와 쌈채소 등을 길러 신선한 채소를 즉석에서 요리해 먹을 수도 있습니다. 베란다에 있는 갖가지 화분들은 마치 숲속을 연상케 합니다. 내일 개막하는 제1회 청주시 도시농업 박람회의 메인 전시시설인 도시농업 주재관의 모습입니다. 지난 2019년 전국 도시농업 박람회를 개최했던 청주시가 자체적으로 이 행사를 마련한 이유는 해마다 도시농업에 대한 일반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민들의 호응이 너무 좋고 관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청주시에서 자체적으로 매년 박람회를 추진하는 것이 좋다 해서 도시농업 주재관뿐만 아니라 야생화, 풍란, 분재 전시와 한평 텃밭 등 모두 21개의 전시 행사가 준비돼 있습니다. 또 농업 미생물 전시 체험 등 18개의 체험 행사 가운데 생활원예만 사전 예약으로 진행됩니다. 청원생명 딸기 등 11개 품목의 직거래 장터도 열립니다. 유채꽃밭과 온갖 화초가 심어진 탁 트인 정원은 덤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는 15일까지 청주시 농업기술센터 유기농 복합단지에서 열리는 청주시 도시농업 박람회에는 무료 입장으로 5만 명가량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크고 거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을 찾으시면 일상 속 도시농업에 대한 깨알 같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을 힐링할 수도 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영동군수 선거에 나선 모 예비후보 측이 관내 일부 이장들에게 금품을 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영동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모 예비후보의 지인이 어버이날인 지난 8일 경로잔치가 열린 용산면 마을을 찾아가 여러 명의 이장들에게 10만 원씩 든 봉투를 돌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돈 봉투가 몇 명에게 전달됐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며 일부 이장은 돈 봉투를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동군 선관위는 금품 제공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탐문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 간의 양육수당 경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영환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아이나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1,000만 원의 출산수당과 함께 월 100만 원씩 60개월간 양육수당을 지급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출산 시 5년간 지급액은 7천만 원으로 앞서 민주당 노영민 후보가 제1공약으로 제시한 5년간 매월 70만 원씩의 양육수당 지급액보다 많습니다. 6월 지방선거 동남 4군 지역에서 무소속 출마한 후보들이 연대를 결성하고 합동 유세에 나섭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태영 보훈군수 후보와 정일택 영동군수 후보, 정성엽 괴산군수 후보와 함께 이명희 김경희 보훈군 의원 예비후보가 무소속 연대를 결성하고 선거 기간 정책 공유와 공동 유세를 선언했습니다. 동남 4군은 국민의힘 박덕흠 국회의원의 지역구로 첨예한 공천 갈등 과정에서 탈당과 무소속 출마가 이어졌습니다.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내일과 모레 이틀 동안 6월 1일에 치러질 제8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더불어민주당은 146명, 국민의힘은 151명, 정의당은 4명을 공천했습니다. 무소속 후보까지 포함하면 충북 지역 후보는 310여 명 정도로 예상됩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9일부터 시작되고 27일과 28일 이틀간 사전투표가 실시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지난해 귀속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기간이 운영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에서 부과되는 시군세로 종합소득세를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하면 연계 접속돼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을 보상받은 소상공인 등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 기한이 오는 8월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충북의 취업자 수는 92만 8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 증가했습니다. 충청지방통계청이 발표한 4월 충청 지역 고용 동향에 따르면 충북 지역 취업자 중 남성은 53만여 명, 여성은 39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각각 3.9%, 3% 늘었습니다. 15세 이상 취업자 비율인 고용률은 65.2%를 기록해 1년 새 1.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충청북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주최하는 국내 최대 국제 전문 바이오 행사인 바이오 코리아 2022가 사흘간의 일정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개막했습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은 바이오 코리아는 포스트 코로나와 미래 혁신 기술을 주제로 국내외 바이오 헬스 관련 기업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주제별 전시와 컨퍼런스, 비즈니스 포럼, 기업 대표들의 투자 설명회가 이어졌습니다. CJ 8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